안녕하세요. 사람이 북이다. 재능 기부 미디어 북쇼TV 제13회를 맞아서 오늘 조금 새로운 곳에 왔습니다. 일단 먼저 장소에 대해 소개드리면 북촌의 명소예요. 삼청 기차박물관이고요. 오늘 장소를 후원해 주신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참 영상이 잘 나올 것 같고요. 가을을 만끽하는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하고 싶어서 이 야외 장소를 섭외해 봤습니다. 오늘 북쇼 13회에 참여해 주신 저자분 그리고 또 사회자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자분부터 소개해 드리면 지극히 사적인 그녀들의 책 읽기에 사진 작업을 하신 윤혜옥 사진 작가님이시고요. 또한 조금 전에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책 저자는 지극히 사적인 그녀들의 책 읽기에 손문숙 저자입니다. 오늘 북쇼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북쇼 제13회 사회를 맡은 윤혜옥입니다. 오늘 이렇게 야외에 좋은 장소를 제공해 주셔서 저희가 오늘 굉장히 기분이 좋고요. 좋은 토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소개해 드릴 분은 지극히 사적인 그녀들의 책 읽기를 쓰신 손문숙 저자님입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극히 사적인 그녀들의 책 읽기의 저자 손문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가을인데 어떻게 오셨어요, 여기? 아, 네. 예, 저는 이제 집이 부천이기 때문에 전철 타고 왔습니다. 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기온차가 네. 추웠었는데 그러니까 춥지도 않고 날씨도 너무 좋고 또 하늘도 되게 파랗고 좋은 기분 날씨인 것 좋게 같아요. 많은 얘기 네. 나눠주세요. 네. 그러면 이제 저자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독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 부분부터 한번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그 인천광역시 교육청 소속 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교육행정 공무원이고요. 또 저희는 인사 발령에 따라서 2, 3년마다 근무지가 바뀌는데 올해 7월부터 저는 인천에 있는 주한도서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근무는 처음인데요. 제가 책을 좋아해서 책과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요즘 말로 덕업일치라고 하죠. 그래서 출근하는 게 매일 하루하루가 즐겁습니다. 책도 좋아하시는데 도서관에서 네. 7월 달부터요? 네네. 근데 저자님이 이게 9월부터 9월에 책이 발간이 된 거잖아요. 네네. 오늘 경사가 좀 많으시네요. 네. 네, 도서관에 가고 나서부터 좋은 일이 경사가 많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네. 이번에 그 지극히 사적인 그녀들의 책 읽기를 출간하신 계기와 또 이 책에서 작가님이 주고 싶은 전하고 싶은 그런 어떤 주요 메시지가 있다면 좀 들려주세요. 네. 제 책 그 에필로그에도 썼는데요. 저는 이제 40대 중반에 그 직장에서 승진 시험에 합격하고 나서부터 이제 인생 후반전에 대한 생각이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인생 후반전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을 시도를 했었어요. 처음에는 진로 진학 상담사 하려고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는 티소믈리에가 멋있어 보여서 네, 티소믈리에 책도 사서 공부를 좀 하다가 너무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안 들면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한번 찾아보자 하다고 찾은 게 이제 글쓰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겨레 교육센터라는 곳에 글쓰기 입문 과정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이제 만난 글쓰기 선생님께서 네. 저에게 이제 조언을 해주시기를 글을 잘 쓰려면 책을 먼저 많이 읽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 과정 중에 네. 그 독서 토론 맛보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모파상의 목걸이라는 단편 소설로 독서 토론을 잠깐 했었는데 예. 잠깐이지만 그때 했던 느낌은 정말 색다르고 되게 신선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독서 토론을 한번 배워보자.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 독서 학습 공동체에 들어갔죠. 거기서 1년 동안 독서 토론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공부를 하면서 그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 그 학인들 중에서 글쓰기 그 공부하는 학인들 중에서 모아서 일반인들의 책 에세이를 출간하는 기회를 줬어요. 그래서 그때 공저로 3년 전에 책을 냈었는데
그때는 이제 몇 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너무 아쉬웠지만 그래도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저자가 되는 경험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되게 설레고 기뻤던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 특별했던 경험 때문에 아, 내가 진짜 50이 넘어서부터 이제부터라도 노력을 해서 진짜 작가가 한번 돼보자라고 결심을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생 이막에는 독서 토론을 하면서 책을 쓰는 작가로 한번 살아보자 그런 꿈을 꾸게 됐고요. 이제 책을 쓰려고 하다 보니 책 쓰기를 그러면 기초부터 배워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인터넷 검색을 했죠. 그래서 검색을 하다가 처음으로 발견한 곳이 그 엔터스코리아의 책 쓰기 스쿨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책 쓰기 기초부터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하는 과정에 제가 그 쓰고 싶은 책의 주제에 대한 기획안을 쓰고 또 샘플 원고를 써서 출판사에 투고를 했죠. 그래서 운이 좋게 출판 계약을 했고요. 이렇게 또 제 경험을 담아서 책까지 출간하게 됐는데요. 저는 이제 독서 토론을 공부를 1년 한 다음에 이게 되게 독서 토론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직장의 친구들과 동료들과 한번 같이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직장의 여자 동료들과 4년 동안 지금 독서 모임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여자들이 모여서 같이 책을 읽고 이렇게 토론을 하면서 경험 이제 많이 느꼈던 것이 또 이렇게 토론하는 과정에 영감과 통찰을 많이 느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좀 알려주고 싶어서 이렇게 여자들의 독서 모임이라는 컨셉의 책을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좋은 것은 나눠야 된다. 네.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네. 시도를 하시다가 네. 또 글쓰기 공부, 책을 통해서 이렇게 출간까지 하시게 네, 된 네. 거네요. 네. 근데 이제 이 책이 그 여자들의 독서 모임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 책을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네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 죽음, 여성, 사회라는 네 가지 주제로 나눠서 좋은 고전과 또 많은 독자들한테 사랑을 받은 그런 책들을 제가 큐레이션을 했기 때문에 이 책은 여자들뿐만이 아니라 남녀노소 모든 분들에게 특히 독서 입문자들에게 무척 좋은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책 내용 중에 광주 항쟁, 또 세월호 참사, 또 촛불 집회, 코로나처럼 한국 사회 이런 아픈 현대사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평소에 사회 문제에 관심을 많이 못 가지는데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독자분들이 그런 점을 되게 좋게 생각을 해주세요. 그리고 실제로 제 책을 읽은 독자분들 말씀으로는 책을 읽으면서 저자와 단둘이 독서 토론을 하는 것 같다. 또 이 저자가 추천한 책들을 깊이 있게 더 읽어보고 싶어졌다. 또 독서 토론이 얼마나 좋은지 이제 알게 돼서 자기도 당장 독서 모임에 나가고 싶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 걸 보고 또 독자들의 반응을 볼 때 책 저자로서 이 책을 출간하기를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런 호응에 힘입어서 제 책을 출간한 지 일주일 만에 또 교보문고 자기개발 분야에서 1위도 해봤고요. 한 달 동안 베스트셀러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와, 한 달 만에 네. 일주일 만에 베스트셀러가 되셨 아니요, 일주일 만에는 자기개발 분야 1위를 했고 네. 한 달 동안은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첫 출간이신데 네. 엄청난 네, 제가 운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네요. 제가 보니까 이게 지금 인간, 죽음, 여성, 사회라는 네 가지 파트에서 한 27권을 다뤘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저도 쭉 봤더니 엄청난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독서 토론을 해온 네. 그걸 볼 때 정말 다른 독서 모임을 하시는 분들이 네. 일단 이 책에 흥미를 갖게 되고 이런 걸로 좀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정말 들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 책이 이 앞에 지극히 사적인 그녀들의 책 읽기가 있는데 굉장히 눈에 잘 띄어요. 그래서 보통 책을 저희가 선택을 할 때 누구한테 이렇게 권유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네. 일단 내용은 모르지만 책 표지에 이끌려서 책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어서 네. 아무래도 그래서 출판사에서도 이런 책 디자인이나 이런 거에 신경을 많이 쓴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저자님이 생각하실 때 저자님의 이 책 디자인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 독자분들이 제목이 지극히 사적인 이런 말이 들어가니까 그 말부터 너무 궁금증이 생긴다. 책 내용이 뭔지 궁금하다. 네네. 그리고 또 보라색 표지와 또 디자인이 되게 예쁘다. 네. 그리고 중간에 에피소드마다 흑백 사진이 들어가 있는 게 참 색다르고 좋다. 아. 네, 이런 좋은 의견 많이 주시더라고요. 아, 네. 근데 이제 다른 저자님들 책 낼 때 보면 네. 제일 막판까지 의견 조율이 힘든 게 책 제목과 책 표지 디자인이에요. 그런데 그런 걸로 치면 저는 제가 처음에 운 좋게도 기획안에 처음 제가 썼던 제목이 한 번도 바뀐 적이 없고요. 그리고 책 표지 디자인도 출판사에서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정말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표지 디자인이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책 표지 들어가기 전에 네. 출판사에다 부탁을 드렸거든요. 뭐라고 부탁을 드렸냐면 여자들은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표지가 안 예쁘면 네. 소장 욕구를 못 느낀다. 아, 그렇게 우울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표지를 예쁘고 우아하게 뽑아주세요. 네, 그렇게 부탁을 드렸더니 출판사에서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주셨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표지 파일을 처음 받았을 때 네. 그 되게 떨리던 순간을 잊지 못하는데요. 처음 딱 눈에 들었던 게 바로 이 보라색 표지와 네. 디자인이었어요. 근데 마음에 참 들었고요. 네. 나중에 알았는데 이 보라색이라는 게 또 여자들의 연대를 뜻한다는 그런 의미를 알고 나니까 아.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네. 굉장히 마음에 드시는 분이 네. 많네요, 처음부터. 네. 그리고 이제 제 책에는 그 지금 옆에 계신 우리 윤혜옥 사진 작가님의 흑백 사진이 들어 있거든요. 근데 제가 흑백 사진을 처음 기획 단계부터 넣으려고 마음을 먹었는데요. 이 결과적으로는 이 텍스트를 읽었을 때 감동이 이 사진을 보면서 다시 마음의 위안을 느끼고 또 쉬어갈 수 있었다. 그런 독자들의 리뷰를 보면 제가 이 흑백 사진을 넣은 건 정말 잘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의 글과 흑백 사진은 서로 이렇게 돋보이게 해주기 때문에 궁합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아, 제가 그런 말씀을 저자님한테 들으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네요. 사실 이 사진 얘기를 말씀을 하셔서 네. 저는 처음에 그 저자님이 제안을 하셨을 때 네. 든 생각이 뭐냐면은 약간 좀 걱정이 된 부분이 있었어요. 네. 제가 몇 년 전에 그 유명한 그 작가님의 그 에세이 책을 읽었는데 거기도 이렇게 사진이 곁들여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진하고 글하고 매칭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사진이 자꾸 이 글 속을 몰입하는데 약간 방해가 돼서 혹시나 또 이 제 사진이 그렇게 되면 어떨까라는 염려를 많이 해서 정말 네. 이 책 나올 때까지 조금 그 부분을 좀 걱정을 했는데 또 그런 걸 걱정하셨군요. 예, 다행히 몰랐네요. 또, 예, 저자님께서 또 마음에 들어하고 또 독자들이 호응이 좀 괜찮다고 하니까 이제 이제야 지금 안심을 좀 하는 부분이 있다는 걸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요. 네. 지금 제목이 처음부터 이게 저자님이 정한 제목이라고요. 네. 제가 듣기에 편집자들이 이게 제목을 정할 때 한 100개, 200개 제목을 쫙 선정을 해서 네. 다 이렇게 버리면서 신중하게 또 이렇게 네. 고른다고 하는데 그렇죠. 이런 경우 사실 별로 없지 않나요? 그러게요. 이게 제목이 어떻게 또 딱 떨어지게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기획력도 좋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저자님이 이 책에 많은 어떤 애정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많을 텐데 특별히 독자들한테 들려주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면 네. 고르셔서 직접 한번 낭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네. 네. 제가 얼마 전에 그 네이버 오디오 클립 네네. 그 책 파블로를 읽어라는 그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한 적이 있는데 네네. 거기서도 이렇게 낭독을 부탁을 받아서 이 부분을 읽었습니다. 정말 마음에 드시는 부분인가 봅니다. 아니 꼭 뭐 마음에 드는 부분은 여러 군데 있는데 네. 제가 이거 한 구절이 마음에 드는 구절이 있어서 이따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제 책의 29쪽이고요.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힘들어서 자신의 꿈이 무엇인지, 자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생각도 못한 채 살아간다. 스트릭랜드처럼 현실을 포기하고 꿈을 쫓아 떠날 용기도 없다. 바로 그런 순간 책 읽기는 현실에 안주한 채 꿈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하다. 다른 사람들의 꿈과 희망에 관한 이야기를 책을 통해 간접 경험을 해봄으로써
잊었던 자신의 꿈을 소환할 수 있다. 달과 6펜스 토론을 마무리하면서 어느 회원이 남긴 멋진 소감이 떠오른다. 우리는 월급쟁이 6펜스지만 마음에는 달을 품고 살아갑시다. 네, 여기까지인데요. 요즘 사람들이 책을 잘 읽지 않고 긴 문장은 아예 읽으려고 하지도 않잖아요. 그쵸. 요즘 이런 시대에 저는 이제 작가로서 독서가 왜 필요한가 그런 걸 항상 질문을 품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 독서는 사람들에게 꿈의 마중물 같은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독서를 통해서 사람들이 자신의 꿈을 찾고 네. 또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이고요. 또 이 책을 읽는 독자분들도 마음속에 저마다의 꿈을 꾸고 또 달을 품고 꿈꾸고 노력하는 삶을 사셨으면 합니다. 네. 아, 그렇죠. 저도 이 책 읽으면서 이 밑줄 쫙 친 부분 문장이거든요. 네. 우리는 월급쟁이 6펜스지만 마음에는 달을 품고 살아갑시다. 사람들이 모두 다 이렇게 꿈을 꾸잖아요. 하고 네. 싶은 게 있고. 그래서 항상 그런 걸 기억하면서 살아갔으면 하는 그런 저자님의 마음이 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이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그 구성이 인간, 죽음, 여성, 사회 이렇게 구성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네 파트 중에서 특별히 더 저자님이 소개를 해주고 싶다라는 부분이 있을까요? 아, 네. 그 제 책에 수록된 모든 책들이 제가 토론을 해보고 너무 공감되고 좋은 책들이라서 구성을 한 거라서 네. 어느 한 권을 딱 꼽기는 어렵지만 그쵸. 그래도 굳이 꼽으라고 하면 네. 인간 파트에서는 데미안과 담론을 꼽겠습니다. 데미안은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는 좋은 고전이라서 네. 독자분들이 자기 자신에 이르는 길 이런 주제에 많이 공감들을 해주셨습니다. 헤세는 이제 데미안의 입을 통해서 그 1차 세계대전 후에 그 젊은이들에게 누구나 나름으로 목표를 향하여 노력하는 소중한 존재다 이런 메시지를 주었는데요. 저희같이 이렇게 복잡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도 자신을 알고자 노력하고 또 자신을 길을 찾아가는 그런 개인들이 소중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네. 또 이 책에 제가 중학생 때 읽었던 데미안을 어른이 돼서 다시 읽었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데미안을 다시 찾아서 읽어봤다 이런 반응들이 있어서 네. 재밌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신영복 선생님의 그 마지막 강의를 담은 담론인데요.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는 선생님께서 긴 수영 생활 속에서도 자신의 그 인간에 대한 따뜻한 성찰을 간직하고 있는 작가의 마음을 통해서 이분은 이 시대의 진정한 어른이고 또 실천하는 지식인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이 신영복 선생님은 이 책에서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삶에 대한 공부를 통해 변화와 창조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공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다음 죽음 파트에서는 네. 죽음의 에티켓을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그 경험해보지 못한 나의 죽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간접적으로 이렇게 체험할 수 있게 해준 죽음의 에티켓을 읽고 나서는 죽음에 대한 생각이 좀 변한 것 같아요. 예, 죽음을 원래는 이렇게 혐오스럽고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 책을 읽고 나서부터는 죽음이라는 게 좀 더 가깝게 느껴지고 또 공기처럼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삶의 일부분으로 이렇게 항상 같이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독자분들이 책을 읽으면서 제일 인상 깊다고 한 얘기들은 제가 겐지스강에서 인도의 겐지스강에서 경험한 그 죽음을 삶의 일부분으로 네.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인도인들 이야기를 쓴 부분입니다. 네, 다음은 여성 파트인데요. 여성 파트에서는 페미니즘의 도전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이 특별한 이유는 페미니즘 그러면 보통 뭐 역사 속에서 차별받아온 여성들의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 책에서는 조금 색다른 시선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페미니즘이라는 건 남녀노소 인류 모두를 괴롭히는 자본의 고속 질주나 또 환경 파괴, 또 경쟁 중심의 그런 세계관, 장애인과 노인, 또 약자 비하, 기아와 질병을 보는 다른 관점 이런 거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페미니즘에 대한 그런 대안적인 시선을 네네. 제시하는 게 이 책의 좋은 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다음은 이제 사회 파트인데요. 네. 저는 소년이 온다와 거짓말이 나를 예,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두 권의 책은 각각 광주 항쟁과 또 세월호 참사를 소재로 했기 때문에 우리 그 어두운 현대사를 통해서 네.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고 질문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해서 이 책을 추천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27권 중에서 이렇게 파트별로 언급을 해주신 거 보니까, 그러니까 나에 대한 정체성, 일단 네. 나에 대한 정체성을 좀 알고, 또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죽음, 네. 그리고 또 그 나를 알고 그다음에 사회의 지금 현상과 연결되어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까지 어떤 살면서 전반적인 테마들을 다 이 네. 안에 좀 담긴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네. 네. 다양한 책을, 그러니까 다양한 주제의 책을 읽다 보니 그러게요. 이렇게 인간의 삶을 다 총망라하는 네. 이런 주제가 나오지 그 않았나 독서 싶습니다. 토론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분야, 다양한 책을 선정해서 토론을 한다면 정말 네. 굉장히 네. 내적 성숙과 사회적인 그 사회를 바라보는 안목도 네, 네. 많이 늘어나고 그럴 것 같다는 느낌이 네. 좀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 독자분들이 좀 독서 모임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우리 독서 모임을 한번 얘기를 좀 듣고 싶은데, 저자님은 이 직장에서 여자 동료들과 이렇게 독서 모임을 4년간 이어오셨다고 네. 했잖아요. 그래서 그 독서 모임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네, 네. 요거에 대한 부분을. 네, 그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독서 모임에는 네. 그 이제 다양한 주제의 책을 선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문학, 철학, 사회, 역사 다양한 주제의 책을 읽는데 이 다른 사람의 이제 생각을 들으면서 네. 자기 자신의 그런 고정관념을 깨우치고 또 모든 상황을 또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고 하는 게 독서 토론의 장점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근데 저희가 하는 이 토론 방식은 네. 비경쟁 독서 토론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그 찬반을 나눠서 이렇게 경쟁적으로 토론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토론할 그 논제를 가지고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예, 저희 동료들은 이 책 내용뿐만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제 가정, 직장, 사회 문제까지 아주 다양한 그러면서 아주 사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풀어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지극히 사적인 그녀들의 책 읽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사적인 이야기, 일상적인 이야기에만 또 함몰이 되면 또 네. 이렇게 오랫동안 독서 모임을 지속하기 또 어려운 점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밸런스를 어떻게 유지시켰는지 네, 네. 그 노하우가 있다면. 네, 저희가 이제 자유롭게 토론을 하기는 하지만 네. 저희가 토론할 논제를 미리 만들어서 네. 그걸 가지고 이제 본인이 이야기할 거리를 미리 생각하고 오기 때문에 네. 토론을 하는 과정에 뭐 물론 잠깐 다른 이야기를 할 수는 있지만 네. 아주 책 내용과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지는 않고 그 논제 안에서 항상 책 이야기를 하도록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논제는 누가 만드나요? 논제는 그 책의 진행을 맡은 그날의 진행자가 진행자가. 예, 미리 이제 공지를 하고 예. 논제는 각 회원들이 자유롭게 만들어서 미리 올리죠. 네. 그럼 회원들이 이렇게 좀 부담스러워하지 않나요? 전혀 부담을 느끼실 필요가 없는 게 네. 이제 사람마다 다 느끼는 게 다르고 또 이렇게 본인이 하고 저희는 희망에 따라서 하고 싶은 사람만 자유롭게 논제를 내요. 왜냐하면 이런 거 부담을 주면 네. 모임이 이렇게 오래 운영될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편안하게 네. 예, 마음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사람만 논제를 냅니다. 음. 근데 이제 이 모임을 하다 보면 네. 자기도 모르게 이제 논제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욕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처음에는 한두 명이었지만 지금은 그래도 4-5명씩 논제를 내잖아요. 네. 그 논제를 또 만들면서 또 다른 독서를 하게 되는 그렇죠. 어떤 그런 이점이 좀 네네. 있겠네요. 이 논제를 이제 이 논제라는 게 토론할 내용을 만드는 건데 이거를 글로써 정리를 하다 보면 네 본인이 책을 좀 더 이제 입체감 있고 심도 있게 읽게 되죠. 그냥 네. 이렇게 책을 대충 읽는 게 아니라 네. 논제를 만든다는 염두에 두고 이제 책을 읽기 때문에 되게 꼼꼼하게 글을 읽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거를 글로 정리를 하면 글쓰기 실력도 좋아집니다. 단순한 독서 토론이 아닌 느낌이 네. 좀 드네요. 네, 네. 논제를 가지고 독서 네. 토론을 이어오셨군요. 자, 그러면 이렇게 독서 토론을 해오셨는데 네.
이 독서 토론을 하면서 저자님이 일상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또 네. 그리고 같이 함께한 동료들은 어떤 긍정적인 든 어떤 그런 변화가 있었는지 이 얘기를 좀 듣고 싶거든요. 네. 저는 이제 40대 후반에 독서 토론을 시작을 했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공부를 하면서 독서 토론을 계속 했고 공부 이후에도 이제 지인들과 계속 독서 토론을 했는데요. 네. 토론을 하다 보면 이제 나를 또 알게 되고 또 타인도 이해하게 되고 또 그렇게 토론을 하다 보면 또 인생에 대해서도 생각할 기회가 되고요. 결과적으로는 나 자신과 또 가정, 사회까지 되게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긍정적인 그 생각을 가지게 됐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제가 토론을 하면서 또 이렇게 인생 이막에는 또 토론하면서 작가로 살고 싶다 이런 되셨잖아요. 꿈도 꿈을 꿨잖아요. 네. 이렇게 꿈을 꿨기 때문에 또 제가 이걸 가지고 책을 쓰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독서 토론으로 인해서 제 인생 첫 번째 단독 책도 출간을 하고 또 운 좋게 또 이렇게 좋은 결과까지 얻었지 않나 싶고요. 결국 제가 이런 결과물로 책을 내지 않았다면 이런 모든 특별한 경험들이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저는 그런 변화가 있었고 저희 회원들에게도 많은 변화가 생겼어요. 회원들 중에는 그 평소에 책을 이제 가까이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책을 별로 읽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독서 모임에 나오면서 1년 동안 같이 읽을 책을 정하고 또 같이 이렇게 공유를 하면서 책을 시간 날 때 미리 읽어둬요. 읽어두고 또 매월 모임에 나올 때마다 또 한 번 읽고 그리고 토론 후에도 또 블로그나 독서장에 기록을 남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한 가지의 책을, 한 권의 책을 3번이나 복기를 하는 그런 효과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느끼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토론을 하면 느끼겠지만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듣다 보면 네. 자기가 이해가 안 되던 부분도 다른 사람의 의견을 통해서 또 본인이 이해도 되고요. 또 본인의 생각도 다른 사람의 생각과 비교를 하면서 객관화할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강제로라도 이렇게 독서 모임을 하면 한 달에 한 권은 의무적으로 책을 읽어야 되니까요. 그런 점이 참 좋고 이게 회원들 말로는 혼자 읽을 때는 책의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났는데 네. 이렇게 독서 토론을 하고 나면 되게 기억이 잘 남는다 그렇게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원들은 독서 모임 하면서 되게 본인들이 많이 본인들의 변화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토론을 굉장히 준비하기 전에 읽고 또 토론하면서도 읽고 네, 또 아까 말씀하신 논제를 작성하면서도 읽고 그렇죠.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남을 수가 그렇겠네요. 없는 그런 독서 그렇겠네요. 모임이어서 네, 기억에 안 남을 수가 없네요. 그러면 그런 동료들이 다 그런 어떤 시너지 효과를 네. 얻어서 같이 성장하는 느낌도 들고 네, 네.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또 계속 하게 되는 거 그렇죠. 아닐까.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처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토론을 진행하기 전에 네. 각자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 책을 읽고 5점 만점의 소감을 이제 별점을 매기거든요. 아, 예. 그러면 이제 처음에 토론을 하기 전에는 별점을 낮게 매겼었는데 네. 토론을 하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또 한번 소감을 얘기할 때는 네. 토론을 하면서 이 책에 대한 이해를 좀 더 잘하게 되니까 별점이 높아지게 되는 그런 또 효과가 있더라고요. 토론을 하면서 중간에 다른 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본인의 내 생각이 생각이- 변하는 거죠. 그게 변해서 네, 또 네. 별점이 높아지기도 네. 하는군요. 그런 거 과정을 보면 참 흥미롭고 재미있을 네, 것 네. 같아요. 네. 이 책의 부제가 여자들의 책 읽기는 무엇을 만드는가라고 되어 네. 있어요. 저자님이 생각하시기에 무엇을 만드는 것 같은가요? 네, 이게 되게 거창하게 들리는데 여자들의 책 읽기는 무엇을 만드는가? 네. 이게 참 이 질문에 되게 독자들이 네. 물음표를 많이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제가 나름대로 이제 네. 생각해 보는 걸 정리를 해보면 우선은 우리 한국 사회의 여자들은 육아와 직장을 이제 병행하면서부터 네. 자존감의 상처를 받기가 쉬운 환경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이 독서 토론을 하게 되면
또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긍정적인 소통을 할 수 있고 그러면서 또 자아도 이렇게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그런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독서 모임을 통해서 이제 함께 책 읽기를 하면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들으면서 자기네 생각, 고정관념을 깨우치고 또 다른 모든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은 어떤 장점이 있냐면 그 여자들끼리 하다 보니까 여자들 간에 연대가 생겨서 또 이 책의 부제처럼 나누고 이해하고 위로하는 그런 책 읽기가 가능하다는 점이 또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책을 읽다 보면 그 책에 대한 토론을 서로 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하게 되고요. 또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죠. 제가 하는 독서 모임 회원들은 또 같은 직장 동료들이기 때문에 더 또 이렇게 서로 잘 알고 네. 있기 때문에 또 책 내용뿐만 아니라 그런 가정, 직장, 사회 문제처럼 이렇게 다양한 사적인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풀어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그 같은 동료들끼리 네. 사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관련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 독서가 주는 힘 이거는 뭐 그 동료분들뿐만이 아니라 네. 많은 독자분들 일반 대중들에게도 같이 적용이 되는 부분일 것 같아요. 독서가 주는 가장 큰 힘은 네. 뭐라고 보시나요? 네, 제가 아까 낭독을 하면서도 독서의 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하나의 힘은 그 신영복 선생님께서 담론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하는 여행 중에서 가장 먼 여행은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여행이다. 이것은 낡은 생각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오래된 인식틀을 바꾸는 탈문맥입니다. 그래서 니체는 철학을 망치로 한다. 이 말 많이 네네. 들어보셨죠? 네. 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갇혀있는 완고한 인식틀을 깨뜨리는 것이 공부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독서라는 게 완고한 개인의 인식 틀을 깨뜨리는 것이 독서가 주는 힘이 아닐까. 이 신영복 선생님의 말에 독서의 힘이 다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머리에서 가슴까지로의 여행. 네. 아주 가까운 듯 하지만 정말로 먼 여행이죠. 네. 여행을 또 못 가시는 분들도 있고 예, 그만큼 어떤 인식 틀을 바꾸는 게 굉장히 좀 어려운 어렵다는 일이 거죠. 고 그게 이제 독서를 통해서 네. 가능하다. 네. 이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2030 세대들이 많이 좀 힘든 경우도 네. 많고 그런데 특별히 2030 청춘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네네. 저는 이제 그 청춘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면서 또 잘할 수 있는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안정적인 직장도 중요하지만 네. 더 필요한 것은 그 일을 자기가 하고 싶다는 열망이 있고 또 그 일에 대한 자긍심과 주인의식이 있고 그래서 더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즘 한국 사회 청춘들은 되게 힘든 일이 많아요. 취업도 힘들지만 또 어렵게 취직을 한다 해도 또 몇 년을 못 버티고 회사를 퇴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거는 이제 저희가 사회 초년생을 그 조직에서 배려하지 않는 그런 경직된 그 조직의 분위기 또 과도한 업무 이런 것 때문에 버티지 못하고 퇴사를 하는데요. 그 퇴사한 많은 청년들이 또 구급 공무원이 되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저도 공무원이지만 청년들이 구급 공무원만을 위해서 그렇게 달려가는 것은 정말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청년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생은 기니까 조급하게 마음 먹지 말고 또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이면서 또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열정을 한번 쏟아보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더불어서 책과 함께하면 네. 더 잘 찾을 수 네, 있지 네.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갑자기 저자님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만약에 지금 이게 40대 후반부터 독서 토론을 하셨잖아요. 네. 그럼 20대나 30대부터 이 독서 토론을 했다면 네. 저자님이 어떻게 변화가 있었을까? 네. 저의 20, 30대는 정말 오로지 취직 공부만을 위해서
국어, 영어, 상식 그 공부만 했고 또 취직을 하고 나서는 또 업무를 파악하기 힘들어서 업무에 매몰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부터 만약에 책을 읽기 시작했다라고 하면 글쎄요, 그 평생 할 자기의 업에 대한 또 다른 생각을 갖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요즘 유행하는 뭐 창직을 했을 수도 있고요. 공무원이 아닌 다른 길을 갔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다 좀 더 다양한 어떤 네. 세계와 접할 수 있는 네. 부분이 계기가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네, 생각이 그런 생각을 드시는 해볼 거죠. 수 있네요. 네.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지금 40대 후반부터 이렇게 열심히 독서 토론을 하고 책도 출간을 하시고 네. 또 50에 정말 작가가 되시고 이랬는데 작가님이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네, 저는 이제 진짜 작가가 되기로 결심을 했기 때문에 이제 진짜 작가가 되려면 꾸준히 글을 쓰는 게 중요하겠죠. 네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첫 번째 책 출간에 만족하지 않고 직장에 다니면서 또 계속 꾸준히 책을 읽고 글을 쓰면서 다음 책을 준비를 할 건데요. 저는 앞으로 이렇게 여자들의 자기 개발에 관한 그런 컨셉으로 계속 출간을 할 계획입니다. 또 독자들에게 공감뿐만이 아니라 감동까지 줄 수 있는 그런 글을 쓸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평소에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좋아해서 네. 나중에는 소설을 배워서 예, 단편 소설에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8년 후쯤에 퇴직하고 나서는 예, 지필시를 겸해서 그 여자들의 작은 도서관 이렇게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싶은 꿈이 있고요. 또 독서 모임 회원들과 퇴직 후에도 우리들의 재능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멋진 할머니로 늙어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 할머니 속에 저도 같이 동행을 했으면 해야 되겠죠? 네, 네. 네. 멋진 할머니로 늙어가자고요. 작가님의 그 다양한 또 책 출간 네. 소식을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여자들끼리만 책 읽는 거보다는 이제 어울리며 사는 세상인데 네. 남자들도 같이 책을 읽으면 안 되나요? 아, 네. 제가 제 책에 네. 페미니즘에 대해서 쓰면서 이제 새로운 21세기에는 페미니즘이 변해야 한다. 남성, 여성 가리지 않고 모두 다 이렇게 대안적인 페미니즘 시선을 가져야 된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저희 독서 모임 회원들이 이제 내년부터는 남자 회원들도 받자. 받으실 건가요? 네. 그런 그 요구들을 많이 해요. 네.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내년부터는 이제 다양하게 남자 회원들도 받아서 이제 같이 페미니즘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해보면 어떨까. 그것도 좋은 생각일 것 같습니다. 네, 다양화를 시도를 하시겠다는 말씀을 주셨네요. 이렇게 지금 직장 내에서의 독서 모임을 주로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 네. 이제 이 독자분들이 생각할 때 뭐 작가님이랑 같이 네. 독서 토론 모임에 참여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혹시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요? 네. 그 안타깝게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독서 모임은 직장에서 동료들과 하는 독서 모임이라서 직장 동료들만 이제 참여를 할 수 있지만 제가 이제 내년부터는 좀 더 이제 책을 많이 이제 독자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교보문고에서 하는 그런 멤버십 독서 모임이나 아니면 독자와 그 저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그런 거를 통해서 네. 독자들과 독자들과 직접 독서 모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 네. 참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기회가 아직 있다고 합니다. 네, 네. 네, 저희가 이제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인데 그 공통 질문이 여기 참여하시면 네, 공통 네. 질문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네. 손문숙 저자님에게 있어서 북쇼란? 네. 저에게 북쇼는 저자와 독자를 연결해주는 착한 플랫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시대의 저자들은 책을 출간하고도 자기를 홍보하거나 또 독자들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이잖아요. 그런데 북쇼는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이렇게 유튜브로도 독자들을 이렇게 만날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해 주시니까 요즘 같은 언택트 시대에 딱 맞는 시스템이고요. 게다가 또 모든 과정을 재능 기부로 해주신다고 하니까 저자와 독자 모두에게 더할 나위 없이 고맙고 착한 플랫폼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착한 플랫폼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인데 혹시 참여하신 분들이 저자님한테 질문이 혹시 있으시면 답변을 해주실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있으실까요?